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 정원의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아, 오늘도 해가 떴구나. 감사하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생각 하셨나요? 아니면, 어우, 이 얼굴은 대체 누구냐? 붓기가 안 빠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내 살이 된 거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부터 드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거울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참 용 쓴다. 거울 속에 있는 제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눈 밑은 거뭇하고 팔자주름은 무슨 기찻길 마냥 선명한데 그 얼굴로 또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로션을 착착 바르고 있는 꼴이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이 벌써 12월 8일이에요. 달력이 이제 딱 한 장 남았죠? 얇디 얇은 그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는데 그게 꼭 벼랑 끝에 매달린 우리네 마음 같아요. 1월에는 다들 대단한 계획 세우셨잖아요. 살 뺀다, 돈 모은다, 영어 공부한다, 성질 좀 죽인다. 어떠세요? 지키셨나요? 지금쯤 되면 계획은 고사하고 아프지 않고 숨만 잘 쉬어도 성공이다 라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셨나요? 사실 40대, 50대, 60대쯤 되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죠. 다람쥐 쳇바퀴라고 하는데 저는 쳇바퀴도 과분한 표현이라고 봐요. 쳇바퀴는 그래도 돌리면 돌아가는 맛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기분 아니신가요? 갈아도 갈아도 끝이 없는 콩물처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집안일, 갚아도 갚아도 돌아오는 카드값, 커도 커도 손이 가는 자식 농사. 이거 대체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 내가 안아주기. 참 애썼다, 당신. 누가 알아줄까요? 여러분의 그 고단함을? 솔직히 말해볼까요? 배우자요? 아이고, 그 양반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밖에서 치이고 들어와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는 배우자를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저 인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왜 나만 이렇게 둥둥거려? 싶다가도 자는 얼굴 보면 또 짠하죠. 머리숱은 휑하고 입 벌리고 자는 폼이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단계. 그게 바로 중년의 부부 아닌가요? 사랑이요. 에이, 지금 사랑 타령하면 촌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전우애로 살잖아요. 전쟁터에서 등맞대고 총 쏘는 전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우도 가끔은 남의 편 같다는 거죠. 내 맘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줘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알아줄까요? 걔들은 우리를 당연한 존재로 알아요. 밥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빨래해 주는 사람. 엄마 아빠는 원래 안 아픈 줄 알고 원래 돈이 샘솟는 줄 알아요. 엄마, 나 이번에 뭐 필요해? 이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엄마, 요즘 허리는 좀 어때? 이 말들의 별따기예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말. 그거 하나도 틀린 거 없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 알게 될 때쯤이면
이미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거나 귀가 어두워져서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죠.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직장은 또 어때요? 위에서는 쪼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와요. 요즘 젊은 친구들 무섭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한마디 했다가는 바로 꼰대 소리 들어요. 눈치 보느라 밥도 편하게 못 먹죠. 예전에는 상사 눈치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부하 직원 눈치까지 봐야 해요. 샌드위치도 이런 샌드위치가 없어요. 꽉 끼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티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가장이니까, 팀장이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요. 그 수많은 역할들 뒤에 숨어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실종 상태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뼛속까지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눈치 안 보고 펑펑 울어본 적은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감정을 드러내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거예요. 울면 약해 보일까봐 입술 깨물고, 화내면 옹졸해 보일까봐 속으로 사귀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감정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화병이 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불면증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돌덩이를 좀 꺼내볼까요? 남들한테 징징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우리 마음에 관심 없어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다들 자기 짐이 무거워서 남의 짐 들어줄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 해요. 내가 나를 업어줘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기셨나요? IMF 터졌을 때 버텼죠. 금융위기 때 버텼죠. 전염병 돌 때 마스크 쓰고 버텼죠. 자식 대학 보낼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맸고, 부모님 편찮으실 때 병원비 대느라 대출받고, 그 험한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여기까지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거. 그거 정말 기적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아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고통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다 100kg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든 100kg이 깃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거운 건 무거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아이고, 되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이 소리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나오진 않으셨나요?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마음이 보내는 비명이고요. 주인님, 나 좀 봐주세요. 나 힘들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해요. 영양제나 하나를 털어넣고 자, 다시 움직이자 하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죠. 자,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시거나 대중교통 아니거나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하던 동작을 멈추지는 마시고 운전은 위험하니까요. 마음의 속도만 조금 늦춰보세요. 그리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해볼까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뱉으세요. 한숨 쉬듯이 말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뱉어낸다는 느낌으로요. 느껴지시나요? 내 숨소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숨쉬고 버티고 견뎌낸 당신이 대견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옆집 철수가 얼마를 벌었는지, 친구 영인의 남편이 승진을 했는지, 그런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은 다 꺼버리자고요. 오로지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내 마음에만 집중할 거예요. 사실 사복육심 세대는 칭찬 결핍 세대예요. 어릴 때는 장남이 그러면 안 된다, 맞다리 참아야지 하면서 컸고, 사회 나와서는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소리 들으며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칭찬보다는 꾸중을, 인정보다는 희생을 강요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법을 몰라요. 누가 어머, 오늘 옷이 예쁘시네요 하면 아유, 이거 싸구려야.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샀어 라고 손사래부터 쳐요. 일 처리가 완벽하십니다 하면 아이고, 운이 좋았죠 하고 공을 돌려요.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먹으면 체할 것 같은 세대.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목마르잖아요. 누가 내 머리 좀 쓰다듬어 주면서 진짜 고생했다. 너니까 이만큼 했다. 이 말 한마디 해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밤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잠드는 거 아닌가요? 쇼츠나 릴스 보면서 뇌를 마비시켜야만 겨우 잠들 수 있는 밤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제 구걸하지 말아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봐요. 타인의 인정은 마약과 같아요. 맞을 때는 기분 좋지만 약발 떨어지면 더 공허해져요. 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건 밥이에요. 매일 먹어야 살고 먹으면 힘이 나는 답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따뜻하고 고봉으로 꾹꾹 눌러 담은 밥 한 공기 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전쟁 같은 하루를 치러내는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에 대한 해설이에요. 축구 중계만 해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해설이 필요해요. 아, 저 선수 지금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네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떠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뛸 맛이 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그 해설가가 되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빗장을 조금만 여세요. 에이, 다 늙어서 무슨 위로야 하는 그 마음 잠깐 접어두시고 그냥 편안하게 친구랑 사우나 와서 땀 뺀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정오를 지나 오후 3시, 4시쯤을 지나고 있어요.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림자는 길어지는 시간. 가장 피곤하지만 동시에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그 길어진 그림자가 절대 초라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갱년기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처음에 그 단어가 참 싫더라고요. 뭔가 끝난 것 같고 시든 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지인 중에 한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갱년기를 갱자는 다시 갱자다. 몸이 늙는 시기가 아니라 몸을 다시 고쳐 쓰는 시기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다시 고쳐 쓴대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몸을 막 굴렸잖아요. 술 마시고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몸이 파업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 이제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하고 열도 나고 땀도 나고 여기저기 쑤시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왜 이래 늙어서 주책이야 하면서 구박만 해요. 아니에요. 몸이 지금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줘야 할 건 자책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몸이랑 협상을 해야 돼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그동안 너무 굴렸지? 이제 좀 살살 다뤄줄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공기도 마시게 해줄게. 이렇게 달래줘야 몸이 말을 듣습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중년의 사춘기라고 하죠. 오춘기, 육춘기. 이게 왜 오는지 아세요?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살아서 그래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김 부장, 이 이사, 이 직함들 챙기느라 내 본명 석자를 잊고 살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삐진 거예요. 야, 너는 맨날 남만 챙기고 나는 안 놀아주냐? 하고 목리를 부리는 게 바로 중년의 우울감이고 무기력증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일탈이에요. 거창한 일탈 말고요. 소소한 반란 같은 거요. 평소라면 절대 안 살 비싼 옷 한 벌 덜컥 사보는 거.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 안 가고 혼자 맛집 가서 제일 비싼 메뉴 시켜 먹는 거. 주말에 가족들 다 놔두고 혼자 조조 영화 보러 가는 거. 에이, 돈 아깝게 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돈 아껴서 뭐 하셨어요? 자식들 학원비 내고 배우자 보약해주고 다 남한테 썼잖아요. 정작 나를 위해 쓴 돈은 계산해보면 얼마 안 될걸요? 나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회사도 돌아가는 거니까요. 나를 위한 투자는 수익률 100% 보장된 우량주예요. 제가 아는 분은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댄스 학원에 등록하셨대요. 처음엔 몸치라 창피해서 거울도 못 봤는데 땀 흘리고 춤추는 그 1시간만큼은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춤추는 여자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좋더래요. 끝나고 집에 가면 남편 잔소리도 배경음악처럼 들리더랍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차오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쯤 찾아보세요. 내가 뭘 할 때 웃는지, 뭘 먹을 때 행복한지. 잊어버리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찾으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100세 시대라면서요. 아직 40년, 50년 남았어요. 전반전 끝났다고 짐 싸서 집에 가실 거예요? 후반전이 진짜 승부처잖아요. 전반전에는 감독 시키는 대로 뛰었다면 후반전은 내가 작전 짜서 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물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죠. 눈은 침침해서 돋보기 찾아야 하고 무릎은 비 오면 기상청보다 정확하게 쑤셔요. 건망증은 또 어떻고요?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뭘 꺼내러 왔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던 적 다들 있으시죠? 리모컨 찾으러 갔다가 휴대폰 들고 오고. 근데 여러분, 건망증도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 들면 서운한 일, 아픈 기억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거 다 기억하고 살면 머리 터져서 못 산대요. 그래서 적당히 잊어버리라고 건망증을 주신 거래요. 아유, 내가 또 깜빡했네 하고 웃어넘기세요.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라고 뇌가 헐거워지는 거예요. 빈틈이 좀 있어야 바람도 통하고 사람 냄새도 나죠? 완벽하면 매력 없어요. 중요한 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빨리 달리는 스포츠카였다면 지금은 짐을 넉넉히 실을 수 있는 캠핑카가 된 거예요. 속도는 좀 느려도 안에 쉴 공간도 있고 따뜻한 커피도 끓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태우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중년의 품격 아닐까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돈 없는 거? 몸 아픈 거? 물론 힘들죠. 하지만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외로움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 깊은 곳을 터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 느낌. 특히 남자분들, 아버지들, 어디 가서 힘들다는 말 못하시죠? 술자리에서 친구들 만나도 주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나 하지. 나 사실 요즘 너무 외롭다. 사는 게 무섭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했다가는 분위기 싸해질까봐. 약한 모습 보이면 가장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퇴근길 차 안에서 혼자 한숨 쉬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사귀시잖아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웃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공허함. 내가 평생 밥하고 빨래하려고 태어났나? 하는 자괴감. 남편한테 말해봤자 배부른 소리 한다고 타박이나 듣고, 자식들한테 말하면 엄마 갱년기야? 병원 가봐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여러분,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짙은 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찾아오면 또 왔니? 그래, 옆에 앉아라 하고 친구처럼 받아들이세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면 더 괴로워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저는 이걸 셀프 토크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조용한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철수야, 너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영희야, 너 참 잘 버티고 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처음엔 쑥스럽고 미친 사람 같고 그럴 거예요. 근데요, 이거 하다 보면 묘하게 눈물이 나요. 내 안에 내가 대답하거든요. 그래, 나 진짜 힘들었어. 알아줘서 고마워. 하고요. 내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려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게 바로 나의 위로예요. 우리는 너무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좋은 사람 컴플렉스. 싫어도 좋다고 하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이제 그러지 마세요. 거절하는 법도 배우세요. 남의 부탁 들어주느라 4시간 떼끼지 마시고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못하겠어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그거 거절한다고 세상 안 무너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필요 없어요. 나를 아껴주는 몇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한테만 사랑받으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남을 위한 쇼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죠. 쇼는 화려해야 하고 남들한테 박수 받아야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진솔하면 돼요. 좀 찌질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거, 그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뭐 별건가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 거,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믿는 거, 그게 다예요. 오늘 설거지하다가 그릇 하나 깼어요? 아이고, 내 손이 미끄러졌네. 액땜했다 하고 치우면 그만이에요. 이그 칠칠맞게 나이 먹고 왜 이러냐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부겨진 내 마음은 달인질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밥벌이를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훈장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국가에서 안 주면 어때요? 오늘 제가 드릴게요. 마음의 훈장, 가슴에 딱 달아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좀 힘을 빼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참 좁아지죠. 예전엔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가 수백 개였는데 지금은 진짜 연락하는 사람 손에 꼽잖아요.
근데 그거 슬퍼할 일 아니에요. 인맥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 거예요. 껍데기 같은 관계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 알맹이만 남은 거죠. 젊었을 땐 넓은 마당발이 부러웠지만 지금은 좁아도 깊은 관계가 최고예요. 내 속마음 털어놔도 흉보지 않을 친구 한두 명이면 좋게요. 아니, 친구 없으면 어때요? 배우자가 친구가 되면 되고 자식이 친구가 되면 되죠. 그것도 아니면 책이 친구고 산이 친구고 강아지가 친구죠.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마세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섞여서 기빨리는 것보다 혼자서 고요하게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훨씬 영양가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 이거 참 난제죠. 30년, 40년 같이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동지애가 앞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배우자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든 걸 수도 있어요. 남편이니까 내 마음 알아줘야지. 아내니까 밥은 차려줘야지. 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배우자를 그냥 같이 하숙하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룸메이트가 설거지 한번 해주면 오, 땡큐 하고 고맙죠. 생일날 케이크라도 사오면 어머, 센스 있네 하고 감동하죠. 기대를 낮추면 만족도가 올라가요. 저 인간이 웬일로 청소기를 돌렸대? 하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남편 하나 춤추게 못하겠어요? 서로 좀 측은하게 봐주세요. 남편의 축 처진 어깨, 아내의 거칠어진 손.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우리 집 지키느라 저렇게 된 거잖아요. 밉다가도 잘 때 보면 짠하잖아요. 그 짠한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뜨거운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은근하게 오래가는 온돌 같은 사랑. 엉덩이 따뜻하게 지져주는 그 온기만 있으면 돼요. 자식 문제도 그래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이죠. 손님은 언젠가 떠나요. 떠나는 게 순리예요. 투만의 자식이라잖아요. 다 컸는데도 품에 끼고 있으려고 하면 서로가 괴로워요. 날개 달아주고 둥지 밖으로 밀어내야 개들도 날죠. 너 알아서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련다. 이 쿨한 태도가 자식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아요. 자식 걱정은 평생 해도 끝이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면 밤새 걱정하죠. 근데 아니잖아요. 개들 인생은 개들 몫이에요. 믿고 맡기세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야무지게 잘 살 거예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놀이터를 만들어야 해요. 자식 떠난 빈 둥지를 외로움으로 채우지 말고 내 취미와 즐거움으로 채우세요. 악기 하나 배워보는 거 어때요? 그림을 그려보거나 글을 써보는 건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 마세요.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활동하셨대요. 100세 시대에 60세면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때예요. 못해도 돼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기타 치다가 삑살이 나면 어때요? 혼자 웃으면 되죠. 등산 가다가 힘들면 중간에 내려오면 돼요. 꼭 정상 찍어야 등산인가요? 산 입구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내려와도 등산이에요. 기준을 나한테 맞추세요.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게 장땡이에요. 내 인생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 기분이 법이다. 내가 행복한 게 정이다. 좀 뻔뻔해지자고요. 그동안 너무 착하게, 너무 희생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벌 안 받아요. 신께서도 그래,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네 맘대로 좀 살아봐라 하고
눈 감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절로 치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일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죠. 쓸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낙엽이 왜 떨어지나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예요. 겨울을 버티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떨구는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죠. 우리도 낙엽을 떨궈야 해요.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걱정, 미움, 후회, 집착, 이런 것들을 하나씩 툭툭 떨궈버리세요. 그래야 가벼워져요. 그래야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고 다시 올 봄을 준비할 수 있어요. 빈 가지가 되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빈 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더 잘 보이잖아요. 잎이 무성할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삶의 본질, 진짜 소중한 것들. 가족의 건강,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 아침 햇살의 눈부심.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멋지게 나이 들고 계신 거예요. 나이듦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일이 햇볕을 받고 비바람을 맞아야 달콤하게 익듯이 우리도 온갖 풍파를 겪으며 인격이 익어가고 영혼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름살은 그 훈장이고요. 흰머리는 그 증명서예요. 그러니 거울 보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야, 너 참 멋지게 늙어가고 있다. 주름 하나하나에 내 삶의 역사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밤에는 자기 전에 꼭 스스로를 한번 안아주세요. 팔을 X자로 해서 내 어깨를 감싸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리고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고생했다. 애썼다. 사랑한다. 남이 해주는 말도 좋지만 내가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려주는 이 말이 영혼을 울리는 가장 큰 치유가 될 거예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나요? 그 돌덩이 같던 게 조금은 말랑말랑해지셨나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거예요. 내일 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맷집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버텨온 그 저력으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정원의 라디오가 있고 또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걱정은 신발장에 벗어두고 편안한 마음만 침실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여러분의 삶이라는 꽃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 정원의 라디오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